네, 안녕하세요.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6일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큰 혼란에 휩싸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세금이 많이 올라서기도 하겠지만 이번 대책이 사실 어떤 명확한 답변을 주는 그런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번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에 좀 휩싸여 계실 것 같고요. 답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한 답변을 탁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단기 임대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단기 임대 신규 등록 그리고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중에서 아파트는 이제 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살아남은 임대주택은 어떤 것들이냐면 다세대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이런 거는 아직까지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년짜리 임대주택도 아예 이제 없애버린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을 불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4년짜리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 뭐 기간도 다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8년으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좀 드는 것이, 지금 렌트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아예 이제 4년짜리를 8년짜리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 안 줍니다라고 그냥 공지사항이 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8년으로 장기로 등록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8년짜리 임대주택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존의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같이 이제 소형주택들 이런 것들은 굳이 왜 4년에서 8년으로 전환하는 걸 다 막아놨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정부의 말이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적어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작은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을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명확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책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적어놨죠.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하거나 4년에서 8년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 당일날 그 렌트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전환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 공지사항이 이렇게 떠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뭐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뭐 등록하거나 전환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사항이 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7월 10일까지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7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뭐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 다룰 내용들에 비하면 조금 이제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아파트 8년짜리 없어지고 4년짜리 없어지고
나머지 주택들의 8년짜리 임대주택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주택들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것들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음 내용도 그러면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이제 4년짜리랑 8년짜리 중에서 아파트는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미 등록해 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인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8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 시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에 뭐 2017년도쯤에 4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1년이 되면 의무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은 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사실 우려했던 내용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대책 나오기 전에 이런 걱정들을 하셨죠. 뭐 임대사업 하고 계신 분들 소급해서 혜택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자, 이번 대책에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원래 등록하셨던 분들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소급하지는 않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최소 의무 기간이 경과된 주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냥 그 즉시 자동으로 말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요 내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임대 의무 기간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 기간, 요건이 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017년에 4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017년에 4년으로 등록했으면 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시가격이 6억만 넘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뭐냐? 5년의 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양도세 중과 제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017년에 4년으로 등록을 해서 2022년까지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4년의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나는 5년을 가져가야 이걸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이제 자동으로 말소가 돼서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닌데 나는 양도세 중과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뭐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이제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왔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정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 시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내용이 나왔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금의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가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여기서 적법사업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잘 지켰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잘 했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 중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명확한 답변이 됐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적어도 이제 그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5년 동안 말소를 안 하고 놔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4년 동안 말소가 자동으로 되더라도 1년 더 임대를 놓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5년분 중에서 4년분까지만 인정을 해서 그 부분까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해주겠다는 건지, 뭐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 내용들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7월 중에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7월 내로 안내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 제가 앞서서 예로 든 거는 그냥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만 예로 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존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들이 전부 다 5년의 기간을 충족을 해야 혜택을 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런 혜택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한 임대주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주주택, A라는 거주주택이 있고 B라는 임대주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안 돼서 A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B는 아직까지 5년 임대를 하려면 뭐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4년 지나고 나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라는 건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명확한 좀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법 만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2018년도에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런 혜택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해준다. 이 혜택이 이제 2018년도까지 있었던 혜택인데,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아파트 사서 8년으로 등록하신 분들, 나는 10년 임대하고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농특세는 냅니다. 어쨌든 요거 받아야지 했는데, 아니 8년 지나고 자동으로 말소가 되면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이 아니라 이제 2019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은 요거는 못 받아도 10년 임대하면 장특공제 70%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는 10년 하고 70% 받고 싶은데 8년 지나고 자동으로 말소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뭐 급하게 이거 대책을 내놓은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면 답변이 좀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사실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좀 정부가 이제 급하게 대책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다음 내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본인이 스스로 등록 말소를 하려면 등록 후 한 달 이내에 이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2020년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또 3개월로 늘려줍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폐지되는 유형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4년 단기 임대나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요거는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 희망시 자진 말소를 허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그냥 말소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 말소시켜 줄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나 뭐 기등록주택은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유지해 준다. 그러니까 말소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 혜택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이게 이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냥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임차인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나는 세입자인데 옆에 아파트는 뭐 거의 비슷한 같은 단지 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단지 내에
뭐 이제 층도 비슷하고 동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근데 한 개 호수는 전세 보증금이 3억이고 요거는 3억 3천인데 나는 3억 3천짜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3억 3천짜리에 들어갔니? 똑같은데, 3억 3천짜리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해서 나는 3억 3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5%밖에 인상을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요 3억 3천짜리 더 비싼 데 들어왔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말소를 해버리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측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또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보도 설명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자진 말소했다는 임차인 주거 불안 가능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 말소 허용으로 인해서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 자진 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네요. 자, 저는 이쯤 되니까 좀 시트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자진 말소를 해주려고 했던 제 생각에 원래 그 목적은 긴 시간 동안 이제 임대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매물이 잠기고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진 말소하고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근데 어차피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처음에 이 답변이 나왔을 때 조금 헛웃음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대책을 만들고 노력하신 실무자분들의 그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일단 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 과연 누가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임차인이. 저 같아도 안 하죠. 그죠? 앞으로 제가 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5%밖에 못 올리는데 반대하고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하는 임차인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매물이 뭐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사실 과연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진 말소 했을 때 기존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적용해 줄 건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8년으로 등록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3년 정도 임대한 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3년 의무기간은 뭐 없는 걸로 하고 세제 혜택 같은 거 전혀 적용 안 해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온 그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오게 하려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즉 내년 6월 1일부터는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도 이제 크게 오르고 보유세도 크게 오르고 양도세도 더 중과를 할 거기 때문에 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에 빨리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 말소하고. 근데 등록 말소를 해봐야 뭐 사실 양도세 중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제 혜택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과연 말소를 하고 이걸 매물을 시장에 내놓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소급하지는 않으니까, 혜택을 소급해서 뺏지는 않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들고 있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요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 현재에도 지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들이 해당이 되냐면
뭐 내가 아예 그냥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 단지 내에서 뭐 한 100채 이상 이렇게 통으로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전세 주고 있으면 그것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보증료 내고 그 보증료를 결국 임대인 보고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있던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임대보증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증가입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뭐 원래 뭐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보증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억 정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해마다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백만 원까지도 이 보증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보증료가 이렇게 발생하고 이걸 임대인 보고 내라고 하면 임대인이 이걸 당연하게도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뭐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임차인에게 이 보증료를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뭐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뭐 5%까지 밖에 못 올리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제 5%는 올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어차피 뭐 전세로 임대보증금 많이 받아봐야 보증료 내야 되는데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월세 전환하는 이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그 목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투기성 갭 투자를 방지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돈이 1억밖에 없는데 1억이 있는데 전세를 2억을 끼고 2억 전세 끼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1억으로 투자했는데 2억짜리 전세 놓고 투자하면서 보증료도 이제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그 갭 투자하는 사람의 부담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과연 이 보증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투기성 갭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죠. 보증료를 해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 한 채를 그냥 임대주택 등록해서 전세를 놓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전세를 2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 2억을 어디 딴 데 쓰지도 않고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중에 저 나갈 건데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뭔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세입자가 돈을 떼일 염려도 없는 것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이 문제없이 잘 제대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냈던 보증료를 다시 뭐 환급을 해준다든지 뭐 적어도 이런 좀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등록했으면 가입하고 보증료 내라? 보증료 내는 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얼마를 내든지 간에 이런 식의 사실은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게 방식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대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슈들만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부동산 말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변종된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작위로 바로 배포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 치료제와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뭐 어떤 체질의 사람들에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임상 실험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배포를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걸 배포를 해야겠죠. 자,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지금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대책을 그냥 발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법 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신경 써서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 확인되는 대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패스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